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또 찍네요. 저번에는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오늘은 그 냉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 냉장고가 중요하냐, 안 하냐 할 수도 있지만은, 매장에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와 사장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냉장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테이블 냉장고죠. 테이블 냉장고는 뭐 바 밑에 이렇게 테이블처럼 있다고 해서 테이블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테이블 냉장고인데 사이즈도 다양해요. 1500에서 뭐 2100, 1800이 제일 많이 쓰고 1500에서 2100인가 그 정도까지 있는데 뭐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고 이렇게 칸마다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간냉이냐 진냉이냐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되는 게 테이블 냉장고입니다. 테이블 냉장고에는 위에 이제 바트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샐러드나 뭐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바트를 열어서 이렇게 퍼 담을 수 있는 그런 바트 냉장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샐러드나 뭐 샌드위치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위에 바트가 있는 바트 냉장고를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일하시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대신에 바트 냉장고는 냉장고 안쪽의 공간을 조금 먹어가지고 안쪽의 수납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테이블 냉장고의 장점은 뭐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테이블 밑에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활용도가 좀 괜찮다는 거. 아무래도 매장이 좁다 보면은 결국 공간은 이제 테이블 밑에 공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냉장고는 공간적인 거 말고는 사실 이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숙이고 일어서고 이 작업이 허리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쪽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짐을 빼내는 거는 좀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는 테이블 냉장고를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은 안 드리고 대신에 뭐 이렇게 뭐 공간적으로 활용도가 좋은 거죠. 테이블 냉장고 다음에는 이제 이 테이블 냉장고를 동일하게 하는데 스탠드 냉장고가 있어요. 테이블 냉장고랑 진짜 업소용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스탠드 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4칸짜리가 있고 그냥 2칸짜리가 있거든요. 4칸짜리는 아마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에 냉장, 냉동 이런 식으로 뭐 냉동, 냉장, 다냉장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매장이 만약에 넓다면은 이 4개짜리가 있는 이 스탠드 냉장고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매장 사이즈가 큰 매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장 사이즈 작은 데서는 요거 2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냥 이 스탠드 냉장고를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데 뭐 이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업소용 스탠드 냉장고는 가정용 스탠드 냉장고에 비해서 가정 스탠드 냉장고 저렴한 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안에 공간이 엄청 넓게 이렇게 빠진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장점이랄 게 온도 설정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매장들은 좀 온화한 분위기를 주는 게 좋거든요. 온화한 분위기를 이 익숙한 분위기를 주는 게 고객들한테 조금 더 뭐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스탠드 냉장고를 뭐 당근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이사하신다 보면 저렴하게 파시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데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가정용 냉장고를 이렇게 두시는 것도 굉장히 또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스낵 냉장고나 뭐 미니아 냉장고 중에 색깔이 좀 이렇게 예쁘게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중소 냉장고들 중에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나의 인테리어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좀 더 매장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냉장고로도 인테리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안에 사이즈는 작지만은 아무래도 예쁘니까 간단하게 쓰시기 좋은 우유 냉장고나 이렇게 쓰시기 좋거든요. 그런 것도 또 활용해 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일반 식자재의 냉장고들 말고 간단하게 보관이나 디스플레이용 냉장고들도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냉장고는 우리 빵집 가면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냉장고들 있어요. 오픈돼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디스플레이 냉장고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장이 크거나 이런 곳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아니 반찬 가게나 이런 곳에서 놔두고 있는 냉장고 있죠.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바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카페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용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장이 넓어서 뭐 냉장 베이커리가 엄청 많거나 케이크류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인적인 카페, 개인 카페에서는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 냉장고도 있긴 한데, 쇼케이스 냉장고는 쇼케이스 냉장고는 사실 좀 예쁜 것들이 잘 없어요. 쇼케이스 냉장고는 뭐 1200 사이즈, 1500 사이즈, 1800 사이즈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한데, 사실 쇼케이스 냉장고가 필요는 합니다. 눈에 보여야지 구매가 되다 보니까 쇼케이스 냉장고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좀 어중간하기도 하고, 마카롱 냉장고랑 또 그냥 일반 쇼케이스 냉장고랑 또 다르거든요. 마카롱 냉장고는 좀 더 온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고가예요. 그리고 뭐 쇼케이스 제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쇼케이스 제작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쇼케이스 냉장고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만한 보여야지 구매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카페의 베이커리나 케이크나 뭐 다른 것들이 다 웬만하면은 생크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 냉장고가 있어야지 좀 판매하기가 수월한 것들. 빵도 생크림이 들어가는 빵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판매하는데 좀 더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매장을 해보면은 이 쇼케이스와 있는 거 없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늘 무슨 디저트를 만들던 쇼케이스가 있냐 없냐부터 고민하게 돼요. 쇼케이스가 있어서 생크림을 내가 이렇게 생크림 위주로 제거를 할 수 있다, 이거랑 쇼케이스가 없어서 버터크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조금, 버터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쇼케이스 냉장고는 조금 비용을 들이셔라도 좀 예쁘게 제작을 해서, 아니면 조금 마카롱 냉장고 같은 걸로 해서 구매를 하셔서 놔두시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뭐 쇼케이스 안에 뭐 딴 거를 넣든 애기들 음료를 넣든 뭐 마카롱을 납품받아서 넣든 케이크를 납품받아서 넣든 어쨌든 쇼케이스 냉장고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뭐 없어도 잘 판매하시면 사진 걸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진과 이제 실제로 보이는 건 조금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냉장고 중에 직냉식과 간냉식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냉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냉장고 안쪽에 판이 보면은 이 냉각판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판이 이렇게 안쪽 판이 있으면 냉각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얼음을 형성하거든요. 이게 이제 직냉식 방식인데, 얼음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해동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성에 제거하는 기능들이 있는 냉장고들이 있어요. 업소 냉장고 같은 경우는 성에 제거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 켜주면은 이게 잠깐 냉각판이 쉬어주면서 안에 것들을 뭐 손으로나 끌개나 이런 것들로 떼면 되는데, 이게 끌개를 이렇게 끌다가 냉각핀을 잘못 끌어가지고 너무 세게 탁 쳐서 냉각핀을 송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위험, 이 수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냉식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 냉각판을 이 청소 기능을 켜시고 해동 기능인가 그걸 켜시고 그 안에 얼음을 떼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냉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집안 냉장고들은 대부분 다 간냉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얼음이 끼지가 않아요, 안쪽에. 그래서 그런 성해 제거 작업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안에 물 고이는 건 똑같아요. 바닥에 업소용 냉장고들 바닥에 물 고이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 물을 밑에 이제 배수마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열어 두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배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생주로 닦아 주시거나. 물구는 직냉이나 간냉이는 다 고이는 거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공기 중에 수분을 뭐 빨아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성해 제거를 하냐 안 하냐가 이 업무 강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성해 제거 굉장히 귀찮아요. 성해 놔두면은 또 이 그냥 냉장고인데도, 냉동고가 아니라 냉장고인데도 이 직냉식에다가 액체류들을 붙여놓으면 이게 얼어버려요. 그래서 바짝 붙여놓지 못합니다. 조금 띄워서 이렇게 붙여놔야 되고, 그런 것들도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대신에 간냉식은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니겠죠. 간냉식은 위에 이제 모터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직냉식에 비해서 조금 죽어요. 제가 뭐 간냉식 써봤는데 조금 죽더라고요. 뭐 근데 그만큼 성해 제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에 청소만 해주고 소독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냉식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간냉식을 써라.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웬만하면 냉장고는 간냉식을 써라. 비싸더라도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간냉식 쓰는 게 좀 더 뭐 혼자 일하시는 분이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간냉식 쓰는 게 훨씬 좋고, 스탠드 냉장고를 쓰실 거면은 그냥 업소용 냉장고 이렇게 세워두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베이커리나 이런 베이커리실이 따로 있고 뭐 부엌이 따로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훨씬 더 공간을 많이 안쪽 공간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 냉장고를 쓰는 거 괜찮은데, 업소용 스탠드 냉장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작은 매장이라면은 당근에서 그냥 가정용 냉장고 싸게 나오는 것들 진짜 무료 나눔도 있고, 뭐 5만원에 가져가려고 그러고 10만원에 가져가려고 그러고, 냉장고가 생각보다 돈을 못 받거든요, 중고로 판매할 때.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안에 싹 닦아서 냄새 없애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냉장고 기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허리도 덜 아프고, 공간도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크게 나오니까 안에 아니면 이렇게 선반 떼서 쓰면 되니까 공간도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으면은 테이블 냉장고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 냉장고를 쓰면 위에 뭐 따로 그거 작업을 안 해도 그걸 그대로 작업대로 쓰실 수도 있고, 거기에다 뭘 얹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좋고, 테이블의 그 냉장고의 위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머신 아래쪽에 많이 두는데, 이게 동선이 2명이서 일하게 되면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머신을 내가 한 명이 잡고 있는데 커피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그거 바로 밑에서 우유 뺀다고, 아니면 뒤에 재료 준비한다고, 뭐 그 뒤에 냉장고들 잠깐만 나와봐라 하고 이렇게 안에 재료들 빼고 이러면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머신 밑에는 웬만하면 냉장고를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빙기도 그렇고. 머신 밑에는 그냥 잡다한 것들 놔둘 수 있는, 아니면 필터나 이런 것들 놔둘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저는 좋다고 보고, 냉장고나 제빙기는 오히려 머신 뒤쪽에, 머신이 이렇게 앞면에 있으면 머신 뒤쪽 바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는 게, 반대편 쪽에 놔두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뭐 오늘 주저리 그 냉장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사실 냉장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뭐 제가 막 편집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냉장고들 어떤 것들인지 그림을 이렇게 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편집을 못해가지고 주저리 떠들어 봤고, 편집자를 구하고 싶네.
영상이 좀 잘 되면 편집자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잘 될 것 같진 않고. 아무튼 뭐 냉장고 선택은 그렇게 좀 이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뭐 하지? 제빙기? 제빙기 그냥 하는 김에 제빙기도 얘기할까? 제빙기는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는데, 공냉식은 바 공간이 엄청 더워져요. 그게 공기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냉식은 이 바 안쪽 공간이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더워지는데, 제빙기는 순행식이든 공냉식이든 설치하실 때 늘 옆에 5cm씩, 위에 5cm씩, 뒤에도 뭐 5cm나 10cm씩 이렇게 띄워서 공간을 확보해 두고 그 바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제빙기 같은 경우는. 뭐 큰 업소들은 이렇게 큰 제빙기들 대용량 200kg짜리 이런 것도 놔두기도 하는데, 작은 매장들은 50kg도 충분하고, 100kg를 만약에 구매하실 것 같으면 그냥 50kg짜리 두 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바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데, 만약에 100kg짜리다 그러면 저는 50kg 두 대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100kg짜리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편의점 가서, 마트 가서 얼음 사와서 해야 되는데, 50kg짜리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다른 하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겨울 같은 비수기에는 이 제빙기 하나를 꺼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를 뿌릴 때 만약에 우리가 여름 물량은 100kg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100kg짜리를 구매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면 50kg짜리 두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순행식은 주저리주저리네 진짜. 순행식은 물 순환시켜서 이 냉각을 시키는 건데, 물을 진짜 엄청 빨아먹어요. 물을 진짜 막 끝도 없이 빨아먹는데, 근데 뭐 공냉식에 비해서 순행식이 효과가 좋냐 빠르냐, 저는 사실 그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공냉식도 괜찮고 순행식도 충분히 뭐 잘 하는데, 바를 조금 이렇게 환기를 잘 되게끔 해주시면은 저는 공냉식이 낫다고 봅니다. 순행식은 진짜 물 빨리는 소리가 그 수도세에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좀 그래요. 뭔가 모르게 뭔가 물을 많이 빨아먹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배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빙기는 배수는 꼭 이 높이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밑에도 많이 띄워 주셔야 되죠. 이 제빙기들이 50kg짜리 사이즈는 대부분 다 900바보다 조금 더 900바에 맞춰서 나오긴 하는데, 이 바의 이제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공간이 타이트할 수도 있거든요. 위든 아래든 5cm 이상은 무조건 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빙기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 다음에는 냉장고 있고, 그라인더 있고, 온수기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 사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커피 내리는 동안 뒤에 버튼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컵에 이렇게 물량 조절해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 거. 그게 좋긴 한데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물 세팅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컵 붓는 거랑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수기는 물 세팅 되는 거, 그게 좋고, 온수기는 사실 뭐 얘기할 건 없고, 다음에는 머신 청소하는 거, 머신의 이제 주기별 루틴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 하네요. 20분 동안 주저리거든요. 다음에는 머신 이제 주기별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거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